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확률과 통계 두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레벨 3의 문제인데 이제 주로 조합,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중복 조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 관점에서 보는 중복 조합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나오는 변수들이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와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고 이때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그 음이 아닌 정수나 자연수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또는 1 이상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적당하게 식을 변형하여 중복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형태로 변수를 바꿔주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좀 어렵지만 형태를 좀 연습을 해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 이 세 개의 레벨 3의 문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형태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문제를 임하시면 형태를 보시고 그 다음 특징들을 좀 보시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 그랬고 A, B, C, D를 더했을 때 8 그랬으니까 이 가의 조건만을 얘기하면 4, H, 8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A는 홀수이다 그랬으니까 A를 이렇게 써볼게. A를 2A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A 프라임이라는 것을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면 그냥 C하고 D의 값은 결정되죠. 임의의 숫자 두 개가 딱 닿았을 때 큰 게 C가 돼버리니까. 근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정해보자고. 이 D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그럼 이때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야. 이 C라는 값을 이렇게 쓰려고 정의할 거야. C 프라임 플러스 D라고 쓸 겁니다. 이해가요? 이 부분을 좀 잘 정의하면 그러니까 이때 이 C 프라임은 어떤 값이 되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 그럼 이때 다시 처음으로 와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뭐라고 쓸까요? 2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쓰고 B 대신엔 음이 아닌 정수 B 그 다음 C 대신에 뭘 쓴다고? C 프라임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C 프라임 플러스 D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플러스 D는 0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0이 아니죠. 8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 숫자 1이 반대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2A 프라임 플러스 2D 하고 B, C 프라임 이렇게 항들이 나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볼게. 2배의 A 프라임 플러스 D 하고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 이 값이 7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A 프라임 D, B, C 프라임은 전부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순서쌍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요 A 프라임 D가 0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될 수 있어?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죠? 3까지 될 수 있네. 4가 돼버리면 8이 되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A 프라임 플러스 D가 0인 경우 이 둘이 7이 되고 1이면 5, 2면 3, 3이면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서 선생님이 써볼게요. 첫 번째 A 프라임 플러스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 B 프라임, B 플러스 C 프라임은 7이 돼야 되니까 A 프라임 플러스 D가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 0 한 가지지. 한 가지 곱하기 음이 아닌 정수 두 개 숫자 7 뭐로써 2H7이라고 계산하면 9, 8, C1 8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 프라임 플러스 D가 얼마일 때? 1일 때야.
그럼 A 프라임 플러스 D가 1이면 B 플러스 C 프라임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데 이때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는 0, 1, 1, 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곱하기 얘는 2, H, 5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그럼 이 H5는 얼마야? 6C5 6개니까 12가지 이렇게 정의할 수 이런 식으로 계산 쭉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A 프라임 플러스 D가 얼마였다? 2. 그러면 A 프라임 플러스 D가 2가 되려면 0일 때 2가 돼야 되고 1일 때 1이 되고 2일 때 0이 되는 총 3가지가 있고 이때 그에 대응하는 B 플러스 C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되니? 이게 2가 되면 4니까 3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럼 이때 2H 얼마야? 3 이러니까 이 값은 4C3 4가지. 그래서 3가지와 4가지가 반복되니까 12가지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그렇죠? 12가지 또 있고 8가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어떻게 계산한다? A 프라임 플러스 D가 얼마? 3일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카메라가 이쪽을 안 따라오네.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이게 3이야. 그러면 얘가 3이 되는 경우는 0, 3, 1, 2, 그 다음 2, 1, 그 다음 3, 0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때 B 플러스 C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돼?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2H1 그러니까 얼마니? 2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4가지, 2가지니까 총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경우 8가지, 그 다음 12가지, 그리고 12가지, 그리고 8가지를 다 더하면 총 40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연습하는 형태를 살짝만 바꾼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복조합에서 출제되는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 E, F 6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것의 순서상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잘 봐. 중요한 건 A, B, C, D, E, F는 자연수니까 1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 곱하기 B하고 C, D, E, F를 곱했을 때 2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은 해석을 이렇게 하려고 A 곱하기 B 이거 곱하기 C, D, E, F가 24라는 건 어떤 자연수죠? 자연수지. 두 자연수를 곱했을 때 24가 되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이 두 녀석은 24의 약수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 B가 어떤 값을 올 수 있냐면 1, 그 다음에 2, 3, 4, 6, 그 다음에 3, 8에 24, 12, 24 이런 수들이 A 곱하기 B라는 값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해보자. A, B는 자연수지. 그리고 C, D, E, F도 자연수니까 이 C, D, E, F라는 값은 어떤 값이야? 자연수니까 최소 1씩만 가져도 이 값이 4니까 얘는 4 이상의 자연수인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B는 최소 얼마여야 돼? 최소 1이어도 되는데 최대 6을 넘어설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12가 되면 얘는 4 이상이기 때문에 24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A 곱하기 B가 2나 요렇게 그래서 A 곱하기 B가 1, 2, 3, 4, 6인 경우 그에 대응하는 C, D, E, F 이 순서상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뉘겠어? A, B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6인 경우로 나눠서 그때 각각에 대해서 C, D, E, F의 합이 각각에 대응하는 값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할 일이 많죠. 그런데 나의 조건에서 이렇게 했어. 적어도 3개는 짝수이다. 그랬어. 적어도 3개는 짝수야. 적어도 3개 짝수라는 건 3개가 짝수일 수도 있고 4개가 짝수일 수 있고 5개가 짝수일 수 있고 6개가 짝수일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B가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 곱하기 B가 1이 된다는 건 자연수니까 A가 1이고 B가 1인 한 가지 그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그에 대응하는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24를 만족하는 자연수들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근데 나의 조건에서 적어도 3개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했지. 적어도 3개가 짝수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될까? 3개가 짝수인 경우와 4개가 짝수인 경우를 찾아야 돼. 여기서 짝수가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봐봐. 짝수 3개를 더하고 나머지 하나가 홀수가 되면 24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C, D, E, F라는 이 모든 수들이 전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되면 주어진 나의 조건을 만족하고 24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C, D, E, F가 짝수인 자연수니까 2, 4, 6, 8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C 대신에 2C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넣을 거야. 이 C 대신에. 그러면 이때 C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 0, 1, 2 이런 값이 올 수 있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하면 2D 프라임 플러스 2 플러스 2의 E 프라임 플러스 2 플러스 2의 F 프라임 플러스 2가 2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가 몇 개니? 4개니까 8을 빼주면 16이고 다시 2로 나눠주면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24니까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죠. 맞나요? 여기서 8 빠지니까 16이 되고 죄송합니다. 8이죠. 8. 16이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 뭐라고 하면 돼? 4H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앞에서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정확히 얘기하면 4H8이 되는 겁니다. 그럼 4H8은 얼마니? 11C8 그러니까 11C3하고 같으니까 11 곱하기 10, 165 이렇게 계산해서 A, B가 1인 경우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A 곱하기 B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A와 B가 곱해서 2가 되는 자연수는 A, B가 1, 2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2, 1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짝수를 한 개 포함하고 있네. 그럼 이때 대응하는 C, D, E, F는 1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녀석은 크게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서 짝수 하나 나왔으니까 3개 이상이니까 여기서 짝수 2개, 홀수 2개 이렇게 되는 경우와 또 짝수 4개인 경우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 이렇게 해서 짝수 둘, 홀수 둘인 경우 그럼 어떻게 돼? 짝수, 뭐가 짝수고 뭐가 홀수인지를 결정해야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4개 중에 일단 2개는 짝수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2개를 곱하기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이 2개가 짝수였다고 가정하면 2C 프라임 플러스 2, 2D 프라임 플러스 2 하고 EF는 뭐가 돼요? 홀수 2개가 되는 거지. 그지? 선생님, C하고 E도 짝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가 4C, 2, 6가지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얘는 어떻게 돼? 2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 F 프라임 플러스 1 이 경우죠. 이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2가 되는 경우의 수를 4C2와 곱하면 짝수 2개, 홀수 2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선생님 좀 헷갈리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짝수 2개, 홀수 2개 뽑는 경우는 4C2 이렇게 되고 그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설명해 봅시다. 4, 5, 6이니까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은 얼마가 되니? 5. 6이 빠져나갔으니까 3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그럼 이때 얘는 4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인 경우는 4C2 곱하기 4H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120까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0까지 맞나요? 얘가 7, 6C3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가 뭐지? 짝수가 4개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 자, 짝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CD, EF 전부 다 짝수니까 이들을 똑같이 EC 프라임 플러스 2, ED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EC 프라임 플러스 2, ED 프라임 플러스 2 플러스 2, E 프라임 플러스 2, EF 프라임 플러스 2가 1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의 값은 얼마가 돼? 8이 빠져나갔으니까 4, 2 이렇게 돼서 이 가지수는 4H, 2가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4H, 2니까 얼마입니까? 4C, 5C,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130가지의 경우가 요게 120가지고 요게 10가지 130가지에다가 처음에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2 곱하기 120 플러스 10 그래서 얼마가 된다? 260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A, B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2인 경우를 한 거야. 이제 3인 경우를 할 거고, 4인 경우를 할 거고, 6인 경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인 경우, 4인 경우, 6인 경우를 할 건데, 칠판이 좀 좁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해볼게요. 자, A, B가 1인 경우는 몇 가지였지? 165가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A, B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의 수가 260가지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할 게 뭐냐면 A, B가 3인 경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B가 3인 경우. 자, 그럼 이제 봐. 세 번째가 A 곱하기 B가 3인 경우야. 그럼 곱해서 3이 되는 경우는 1하고 3, 3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짝수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때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얘는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짝수가 3개 이상이니까 3개가 될 수 없지. 짝수니까. 그러니까 짝수가 4개인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짝수 8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쓰는 게 뭐겠어? 또 이제 EC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 ED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EE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 EF 프라임 플러스 2. 이게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는 E 다 없어지니까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이 얼마? 0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이게 얼마지? 4H0. 그러니까 이 값은 3C 0이니까 한 가지. 즉 A 곱하기 B가 3이고 짝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는 두 가지. 이렇게 정의한 거야. 자, 이제 네 번째는 뭐였지? A 곱하기 B가 4인 경우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이걸 지울게요. A 곱하기 B가 4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 곱하기 B가 4입니다. 자, 그럼 또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1, 4, 4, 1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 2, 2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는 짝수가 하나 있는 경우고 여기는 짝수가 2개 있는 경우지. 그러면 얘가 짝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는 얼마? 4, 6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미 짝수가 한 개 왔지.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짝수가 2개이고 홀수가 2개가 되는 경우와 냈다 짝수가 4개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봐. 이 두 번째 경우 냈다 짝수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2 최소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데 6이 될 수 없으니까 냈다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1, 4, 4,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C, D, E, F가 6이 될 때 짝수 2개, 홀수 2개의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뭐 쓰겠어? E, C 프라임 플러스 E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 누가 짝수니? 이 4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아서 짝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홀수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는 과정 4C 2가지 6가지가 일단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그 2개 특정한 경우를 따져보면 얘네 둘이 짝수였다. 그럼 얘네들은 2C 프라임 플러스 2 그리고 2D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 2E 프라임 플러스 홀수 그 다음 2F 프라임 플러스 1는 홀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니?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이라는 값이 0이니까 이 가지수는 4H0 즉 얼마?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 뭐가 돼? 총 6가지 경우 곱하기 2가지 6가지 한 가지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아직 하나 아는 거. 이 한 가지에 대해서 C, D, E, F가 똑같이 6이 되는데 여기서 이미 짝수가 몇 개야? 2개를 결정했으니까 얘는 또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짝수가 하나일 수는 없잖아. 그치? 짝수가 하나고 홀수, 홀수, 홀수 이러면 짝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인 경우와 짝수가 4개인 경우인데 같은 방식으로 얘는 짝수가 4개가 될 수 없지. 최소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봐봐. C, D, E, F가 짝수들, 홀수 둘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C, D, E, F가 6이 될 때 짝수도 홀수 둘 되는 경우가 같으니까 이 가지수와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가지수는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정의돼야 돼. 선생님 왜 나눠서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2가지, 두 번째는 6가지 나왔으니까 총 몇 가지가 되더라? 18가지 경우의 수가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A, B가 4일 때는 총 몇 가지가 된다? 18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A, B가 얼마일 때입니까? 6일 때. 6일 때야. 자, A, B가 6일 때는 몇 가지인지를 우리가 또 해봅시다. 자, A, B가 6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딱 설명을 듣고 스톱한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똑같이.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가지의 수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결과랑 비교를 해보고 중간에 내가 개수를 세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한 번 정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 B가 6이 돼야 된대. 그럼 A, B가 6이면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이게 4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잘 봐봐. 3개의 짝수를 만족하려면 A, B가 6이려면 얘가 1이고 이게 6이 될 수도 있고 얘가 6이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짝수가 하나씩 들어가야지. 자, 그럼 잘 봐. 얘네 둘이 짝수. 일단 다 쓸게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2. 그러니까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씩인데 이들이 전부 짝수를 한 개씩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짝수가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여기선 3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짝수가 2개가 되고 홀수가 2개가 되거나 또는 짝수가 전부 4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짝수가 2개면 최소 2가 되고 홀수가 2개면 1 이렇게 되면 벌써 이미 4를 넘어가니까 짝수 2개나 짝수 4개가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A랑 B를 곱했을 때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빵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경우의 수는 165가지와 260가지 그리고 2가지 그리고 18가지를 합쳐서 44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연습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3개의 문자 XYZ를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택할 거래. 그러니까 X가 몇 개, Y가 몇 개, Z가 몇 개 나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근데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어. X와 Y는 한 번만, Y와 Z도 한 번만, Z와 X도 한 번만 서로 이웃한다. X, Y, Z를 한 번씩은 쓴다는 얘기죠. 그죠? 한 번 이상씩은 쓴다는 얘기인데 10번을 쓰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X와 Y가 이웃하려면 한 번만 이웃하려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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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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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런 식으로 x와 y가 붙어 있어야 돼.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일단 이 가나다의 조건을 얘기를 하면 x가 들어가면 그 다음은 y가 와야 되고 그 다음 z가 와야 되고 x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반대로 x가 왔을 때 z가 와도 되고 그 다음 y,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그러면 이 자리가 x, y, z, x 이 순서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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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 뭐 이런 식으로 붙어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에 x 몇 개 오느냐, y 몇 개 오느냐, z 몇 개 오느냐, 또 x 몇 개 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근데 이건 x가 맨 앞에 오는 경우고 y가 맨 앞에 온다라고 하면 y, z, x 이런 식으로 쓰겠지. y는 z, z는 x, 그 다음은 y.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게 두 번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도 y 다음엔 x, x 다음엔 z, 그 다음은 y 이렇게 될 것이고 z가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z 다음엔 x가 와야 되고 y, 그 다음엔 z 이렇게 와야 되고 z, y, x, z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총 4개의 공간이 정해진 거야. 이렇게 4개. 여기는 x 자리고 여기는 y 자리고 여기는 z 자리고 여기는 x 자리 이렇게 오는 거지. 지금 이 경우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나머지 경우의 수랑 똑같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 x가 몇 번 나올 거야. 모르니까 a번 쓸 거고 얘는 b번, 얘는 c번, 얘는 d번 해서 총 10번 써야 된대. 그렇지. 그러니까 A, B, C, D는 최소 한 번 이상씩 쓰는 거니까 A, B, C, D는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또 뭐 할까요? 문자 4개, 숫자 10. 자연수.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그 다음 D' 플러스 1. 이게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니? A', B', C', D'은 얼마? 6이 돼야 되고 이때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됐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4H6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4H6이라는 거 얼마니? 9C6 즉 9C3이랑 같으니까 9, 8, 7 하고 3, 2,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3 이렇게 되니까 3, 4, 12, 8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언제? x, y, z, x 순으로 등장할 때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그러면 84, 84, 84, 84, 84, 84 이렇게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곱하기 84가지 이렇게 돼서 68에 48에 64, 24니까 몇 가지가 돼요? 504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뜻을 이해 못해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난해했을 텐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놓고 특정한 경우 왜냐하면 규칙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물어보겠죠. 500가지가 넘는 보기 중에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하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의 그 끝인데 이제 우리가 1강도 되게 어려웠고 2강도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죠? 왜 어려웠냐면 우리는 공식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단원이 중복조합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중복조합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일일이 나열해보면서 직접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원, 이건 무슨 단원이야? 이건 무슨 단원이야? 이건 무슨 단원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게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좀 편리성을 두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건 중복조합 단원이니까 무조건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돼 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푼 3개의 문제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